자, jQuery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자바스크립트의 기초를 배우고,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 간단하진 않았지만 슬라이드도 만들어 보고, 탭스도, 그 다음에 그리고 아코디언도 만들어 봤었어요. 자,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로 그렇게 구현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본 바로는 코드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jQuery 라이브러리를 이제 좀 응용을 해볼까 합니다. jQuery를 사용하면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그 길게 했던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2006년도에 처음 공개됐는데 지난번에 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아직까지 jQuery로 구현되어 있는 사이트가 전체 웹사이트 500위 안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서 jQuery를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해서 유지 관리하는 사이트가 그럴 확률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신규로 만들어지는 사이트들은 조금 더 고급 뷰나 앵귤러나 리액트나 이런 자바스크립트의 프레임워크들을 좀 쓰고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사이트는 아직까지 jQuery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jQuery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기본적인 걸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는 도서관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책이 이렇게 쫙 꼽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웹에서의 효과들을 만들 때 보면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탭스니 아코디언이니 또는 슬라이드니 또는 누구를 나오게 안 나오게 접히거나 이런 게 할 때의 효과들은 그 효과들은 어디에 적용하든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의 세트로 말을 조금 바꾸면 하나의 다 주술로 해서 마법책으로 해서 딱 넣어놓는다고요.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는 나는 슬라이드가 필요해. 그럼 슬라이드 꺼내서 마치 부적을 날려서 태우는 것처럼 허리춤에서 부적을 꽂아놓고 내가 필요한 것만 꽂아서 발현, 그래서 구현, 전우치 얘기하면 옛날 사람 얘기하겠지? 전우치 혹시 봤습니까? 전우치에서 걔 이름이 뭐야? 걔 이름이 뭐지? 강동원이. 맞아. 강동원이 허리춤에다가 부적을 꽂고 주먹을 돌로 바꾼다든지 막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날리면서. 그것처럼 우리가 아코디언이 필요하면 아코디언 뽑아서 장착, 탭이 필요하면 탭을 꽂아서 장착,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 그런 게 필요하면 장착 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모아넣어서 만들어 놓은 게 라이브러리라고요. 그러면 일단 저 허리춤에다가 또는 우리의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가 미리 저 라이브러리를 딱 장착을 해놓으면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요. 거기에서 뽑아서 쓰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게 라이브러리예요. 자, 라이브러리를 보면 jQuery를 쓰면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는 거는 기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도 슬라이드나 그런 거를 구현을 해봤지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시 쓰려면 그걸 또 정교하게 함수로 만들어서 쓰는 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리 라이브러리화서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 라이브러리들의 종류는 jQuery 말고도 여기에 있는 종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자바스크립트를 모아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jQuery 라이브러리라고요. 그래서 jQuery 라이브러리를 쓰면 문법이 일단 간편해집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머의 모토는 write less, do more라고 했어요. 무조건 짧게 치고 일을 많이 시키는 게 프로그램의 모토라고요. 그래서 짧게 쓰고 일 많이 시키기가 jQuery를 쓰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사용하기 쉽다는 건 왜 사용하기 쉽다라는 거냐면 우리가 이미 HTML과 그리고 CSS를 배웠기 때문에 CSS의 선택자, 우리도 HTML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색깔을 바꾼다거나 간격을 바꾼다거나 그런 거를 이미 CSS를 해봤는데 CSS가 일단 숙지가 되어 있으면 jQuery는 반을 먹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jQuery도 어쨌든 HTML에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선택해서 걔한테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일을 시킬 때 선택하는 방법을 이미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어요. CSS의 셀렉터를 그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거 말고도 jQuery에서만 쓸 수 있는 셀렉터의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반의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요.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사용하기 쉽고 빠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러그인에서 쓸 수가 있고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폼을 만들 때 달력을 봤었어요. 달력을 봤을 때 크롬에서는 달력이 잘 나왔었지만 익스플로러에서는 달력이 안 나왔었다고요. 우리가 데이트의 타입을 데이트로 했을 때 브라우저가 파이어폭스하고 크롬에서는 예쁜 달력이 나와서 거기에서 골라서 입력할 수 있게끔 폼을 만들어주고 있었지만 IE에서는 안 됐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살짝 jQuery UIL 라이브러리를 빌려와서 똑같은 달력이 나오게 해줬었다고요. 그런 것처럼 브라우저의 호환성을 얘가 해결을 해줘요. 쓰려면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가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해줘야 합니다. 아까 일단 장착을 해야지만 거기에 있는 것들을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끄집어내서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스크립트가 여기 순서가 중요해요. 일단 주문을 장착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밑에서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스크립트가 아래로 와야 돼요. 우리의 스크립트가 위에 있어 버리면 아직 허리춤에다가 부적을 로드하지도 않았는데 뽑았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항상 얘가 먼저 있고 그 뒤에 다른 라이브러리든 또는 우리의 스크립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따가 이 순서를 바뀌었을 때 되고 안 되는 상황을 배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얘들 서버에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그냥 얘들 서버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jQuery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 3.11 버전까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럼 jQuery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했을 때도 똑같았지만 jQuery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찾아서 그거를 조작을 한다고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해봤죠? CSS에서는 못하는 게 있었어요. 누군가를 없앤다거나 클릭을 했을 때 누군가를 나타나게 한다거나 그런 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어려웠다고요. 그리고 요소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 그런 것들도 하기가 불편했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jQuery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앞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걔의 CSS 속성 중에서 백그라운드를 예로 바꿔라고 할 때에 모든 div를 이렇게 가져와서 걔의 색깔을 jQuery의 문법을 이용해서 지금 바꾸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jQuery는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바꾸는 게 다라고요. 그럼 반은 뭡니까? 선택을 어쨌든 해야지. 선택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선택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다양하게 지금 배울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무슨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지? 라는 걸 배울 거라고요. 그래서 찾는 법이 반이에요. 찾는 법이 셀렉터를 이용해서 찾을 거라고요. 셀렉터는 근데 쉬운 게 우리가 다 배웠어요. 태그로 선택하는 방법, 아이디로 선택하는 방법, 클래스로 선택하는 방법 다 배웠다고요. CSS의 선택자 쓰는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찾는 법을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인이 있고 이게 선택하는 게 jQuery에서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었습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저 만약에 A 태그를 선택을 하려면 다큐먼트에 get element by 저게 태그 네임이니까 by 태그 네임 하고 여기에다가 A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jQuery에 와서는 어떻게 할 수 있대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지금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어떤 걸 쓰시겠습니까? jQuery 라이브러리 쓰겠죠. jQuery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해서 저렇게 편하게 작업을 한다고요. 아이디로 선택을 한다면 여기 안에 이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 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CSS 선택자를 그냥 써버리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요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요. 클래스명을 선택하려면 이렇게 클래스명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자신 요소를 선택하려면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선택자를 다 쓸 수가 있다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예제에 있는데 CSS의 스타일 변경하기 나와 있어요. 일단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크립트가 이미 로드가 되어 있는데 JS 폴더 안에 벤더 안에 jQuery의 라이브러리 얘가 로드가 되어 있대요. 해당 폴더에 가볼까요? 자, 여기에
조금 낯선 게 있는데 점 슬래시는 점은 루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HTML이 있는 위치가 루트예요. 이 HTML이 있는 위치가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점 슬래시 하면 루트를 얘기해요. 그럼 어디에서든 이렇게 하면은 루트로 바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UI도 로드되어 있고 메인.js도 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부터 설명을 할 거냐면 라이브러리를 일단 안 써 볼게요. 다 지워보겠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jQuery의 문법을 그냥 써볼게요. 여기 다 지워주세요. 예제 다운받으신 거에서 스크립트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제가 뭐를 해볼 거냐면 일단은 이 문서 안에서 H1 요소의 컬러를 바꿔보고자 해요. H1 요소의 컬러를 바꿔보고자 한다고요. 일단 우리가 배운 건 자바스크립트를 배웠으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다큐먼트 변수명 잡을 필요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다큐먼트 get 엘리먼트 by by tag name h1이죠. h1. 자, 이렇게 하면 h1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올 거니까 배열로 해서 첫 번째라고 선택을 하고 얘의 스타일 중에 컬러의 속성을 뭐로 red로 바꿔볼게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상하죠? 검은색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 요겁니다. H1이. 자, 그래서 얘가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H1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여기만 실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얘가 다 로드된 뒤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빨간색으로 잘 나오고 있다고요. 자, 일단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바닐라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컬러가 바뀌는 걸 확인을 했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jQuery 라이브러리 로드하면은 저렇게 길게 안 하고 jQuery 문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짧게 할 수 있대요. 그럼 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는 코드가 어디에 있는 이 JS 폴더 안에 벤더 안에 1102 버전의 min.js를 쓰고 있었지만 우린 최신 버전을 한번 써볼게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code jQuery.com 들어가 보실게요. code jQuery.com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최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한번 써볼게요. 왜 좋은 건 아니라고 하냐면 이 3버전 지금 3버전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기점으로 1버전을 기점으로 1버전까지는 i9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이상부터는 i9를 지원을 안 해요. 만약에 이걸 로드하고 슬라이더나 각종 효과를 만들어 버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9에서는 작동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버전을 로드하면 i9에서도 슬라이더나 각종 효과들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지금 만드는 거를 i9에서도 지원을 할지 말지. i9에서도 지원을 할 거라면 이 압축 버전을 로드를 해야 되는 거고 i9에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 더 이상 그렇게 구닥다리 부저자를 쓰는 사람한테는 효과를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최신 버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신 버전을 써볼게요. 여기에서 압축 버전, 이거 압축 안 돼 있는 버전은 당연히 용량이 클 거고요. 얘 한번 볼 거예요. uncompressed 버전에서 마우스 우클릭 새 탭으로 링크 열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엔터와 주석을 해서 설명이 잘 돼 있는 버전이 얘고요. 미니파이드 버전에 마우스 우클릭하고 새 탭에서 링크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건 사람이 읽으라고 해놓은 게 아니죠. 얘를 읽고서 수정할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냥 로드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공백이 없게 해놓으면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uncompressed 버전을 다운로드. 다른 여기에서 다운로드가 없군요. 그러면 열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지금 331 버전 압축되어 있지 않은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했고요. 얘도 마우스 우클릭 다른 이름을 저장 할게요. 해당 폴더에 가서 보면 자, 앞에 있는 거는 압축이 안 돼 있는 거, 뒤에 있는 건 압축이 돼 있는 거. 큰 차이가 있죠. 압축이 안 돼 있는 건 266KB고 압축이 안 돼 있는 건 85KB라고요. 이렇게 엔터해서 주석 처리까지 상세하게 돼 있는 거는 266이고 여기에 공백이 없이 돼 있는 건 85라고요. 다운로드를 해봤더니. 그러면 같은 효과지만 얘는 일부러 무겁고 얘는 가볍다고요. 어떤 걸 로드해야 되겠습니까? 짧은 걸 로드해야 돼요. 그래야지 웹사이트가 빨리 뜬다고요. 이게 뭔 큰 차이가 있겠냐?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라이브러리 말고도 뭐 BX 슬라이더니 각종 뭐 이징을 로드할 수도 있고 다양한 라이브러리 다 로드를 할 수가 있다고요. 계속 추가적으로 라이브러리 달아가지고 다양한 효과들을 구현을 할 때에 그럼 그런 게 합쳐지면 결국에는 막 1, 2메가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요. 그럼 로딩 하는데 전체 다 쌓여지면 1초, 2초, 3초 여러분은 안 열리네 하고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여기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벼운 걸 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드 제커의 자켓에 와 있어요. 옛날에는 이 기능이 없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해서 코드를 제공하는 게 없었는데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니파이드 버전을 클릭을 하실게요. 미니파이드 버전 클릭. 모든 코드를 다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 미니파이드를 클릭했고요. 이걸 어디에 로드해야 된대요? 일단은 헤드와 헤드 사이에 로드를 해볼게요. 여기에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가 로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로 했던 것도 다시 위로 올려볼게요. 스크립트 했던 것도 위로 올려봐 주십시오. 자, 이제 이 문법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뭘 쓸 수 있대요? jQuery의 문법을 쓸 수 있대요. 일단 정확한 문법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거두절미하고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달러 사인으로 해서 이 가로 안에다가 이게 선택자예요. 써보시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태그의 이름 h1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자, 그러면 h1 요소를 선택을 하신 거고요. 선택을 한 거고 얘의 CSS 속성 중에서 얘의 CSS 속성 중에서 뭐를 바꿔볼까 하냐면 컬러를 바꿔볼까 합니다. 똑같이. 자, 바꿔보는데 CSS 속성을 하나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가로로 바꿀게요. 중가로가 아니라 가로입니다. 자, 여기에서 컬러라는 속성을 바꿔볼게요. 컬러라는 속성을 뭐로? 레드로 바꿔봅니다. 컬러라는 속성을 레드로 바꿔볼게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바꾸는 문법과 엉킨 것 같은 느낌인데 중가로로 하고 볼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CSS 속성을 하나 바꾸는 것과 여러 개를 바꾸는 게 다르는데 저는 여러 개를 바꾸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뿐이 안 썼다고요. 여기에다가 더 많이 바꾸고 싶으면 콤마 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저장하고 아까처럼 빨간색으로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브라우저 확인. 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아까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아직 바디 안에 태그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h1이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구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자체를 아래로 내렸었죠. 자,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나 얘들은 일단 화면에 내용들이 다 뿌려진 다음에 그 이후에 얘들을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와 얘들이 헤드와 헤드 사이에 있는 것보다는 어디에 있는 게 더 빠르게 뜰 수 있냐면 이거 통째로 밑으로 내릴게요. 라이브러리랑 얘도 다 바디 안쪽에 제일 하단에다가 하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보십니다. 제일 하단으로 내렸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순서가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바꿔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시겠어요?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는 걸로 순서를 바꿔보십니다. 그러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안 나온다고요. 왜? 우리가 쓰려고 하는 부적들을 아직 로드도 안 했는데 그 부적을 꺼내서 쓰래. 못 쓴다고요. 우리가 쓰려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는 jQuery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불러왔던 걸 요것만 불러주면 짧게 불러올게 라는 게 어디에 있대? 여기 안에 있거든요. 여기 안에 그런 주술이 있는데 그거를 로드도 안 하고 여기서 바로 써버리면 작동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반드시 이 라이브러리가 어디에 우리가 작성하는 것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자, 빨간색이 잘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사이트 봤더니 헤드와 헤드 사이에 스크립트가 있던데요? 그거는 그러면 늦게 뜨는 걸 감수하고 했다고 치더라도 효과가 다 구현이 되던데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입니다. 자, 일단은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접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이 CSS처럼 우리가 CSS를 어디에서 이렇게 메인이나 얘들에서 불러오는 것처럼 이 웹표준에서는 어쨌든 태그랑 스크립트가 구분이 돼 있어서 얘도 웹표준은 준수하는 겁니다만 여기에 있는 스크립트가 많이 쌓이면 이 파일을 어디에 작성하죠? 우리가 별도의 파일로 뺀다고요. 별도의 파일로 빼기 전에 일단은 얘를 그대로 잘라서 다시 위로 올려볼게요. 헤드 사이로 다시 올려주세요. 헤드 사이로 다시 올려봐 주시고 당연히 또 까만색으로 나오겠지? 이 상태로 다시 돌려주세요. 아래에 있던 걸 다시 위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안 나와요. 맞아요. 안 나옵니다. 자, 얘가 나오게 하려면 이제 무슨 코드가 필요하냐면 여기에서의 이 문장은 지금 바로 실행하지 말고 바디 안에 문서들이 다 로드가 된 다음에 그때 실행해 라고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서도 있었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수업 자료를 좀 가볼게요. 티처스 모듈에 좀 가보시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도 HTML 이제 자바스크립트 돔이라고 불러요. 돔의 컨텐트가 다 로드되면 할 일이라는 게 있다고요. 일단 카피해 봅시다. 카피해 보실게요. 자, 카피하고 우리 예제로 와서 봅니다. 자, 일단 jQuery를 한 거 주석 처리하고요. 위에 거를 다시 한번 살려볼까 합니다. 붙였고요. 자, 아까는 그냥 이 코드만 있으면 얘가 바디를 읽기 전이니까 당연히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안쪽으로 넣어 볼게요. 좀 전에 주석 처리했던 거를 이 안쪽으로 넣어 보십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다큐먼트에 add event listener 해서 이벤트를 연결하는데 이벤트의 종류는 HTML 안에 내용들이 다 로드되면 이랍니다. 그러면 할 일 해서 그 할 일이 뭐래? 다큐먼트에서 태그 네임 얘를 불러와서 컬러를 레드로 바꾸는 걸 해보랍니다. 아까는 이 코드만 여기에 있을 때는 당연히 안 됐었다고요. 이 코드만 있을 때는 당연히 안 됐었지만 이제는 문서가 준비되면 이걸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확인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예, 주석 처리를 해서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하는 건 슬래시 별표 슬래시였으니까 볼게요. 자, 위에는 완전하게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H1의 요소를 컬러를 레드로 바꾼 거였고 이제 아래쪽에다 jQuery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jQuery에서는 다큐먼트를 어떻게 불러오냐면 이 다큐먼트 자체를 어쨌든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큐먼트의 내용이 다 로드가 되면 이라고 하니까 jQuery에선 다큐먼트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다큐먼트. 그 다음에 얘가 준비되면 할 일은 ready. 할 일은 function. 이렇게 줄였을 수 있습니다. 다큐멘트에 ready 해서 다큐멘트가 준비되면 할 일, 이미 함수라고요. 할 일 해서 이렇게 함수가 들어온다고요. 할 일이 뭐랍니까? H1의 얘 컬러를 red로 바꾸는 거래요. jQuery 문법을 그대로 써봅니다. 저장하시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면 빨간색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큐멘트가 준비가 다 되면 H1의 요소를 찾아와서 걔 CSS 속성 중에 컬러를 레드로 바꿔라 라고 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 녀석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얘를 또 줄여 볼게요. 이거를 또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줄여도 똑같은 말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래요? 이 뜻하고 똑같대요. 같은 의미로 축약을 해서 저게 다큐멘트가 준비되면 할 일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스크립트를 헤드의 상단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어쨌든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확인해 보면 빨간색으로 우리 의도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별도의 파일로 빼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걸 스크립트라고 작성한 거를 main.js라고 되어 있는 녀석한테다가 넣어 볼게요. 파일의 js 폴더 안에 보면 main.js가 있습니다. 자, 작성하신 걸 그대로 주소까지 다 일단 가져갈게요. Ctrl X js 폴더 안에 main.js가 있어요. 거기에 넣으실게요. 좀 전에 코드를 그대로 다 잘라서 스크립트는 아니고요. 그대로 다 잘라서 어디로 main.js로 다 넣으시라고요. 자, 그럼 main.js에 있는 코드가 이 코드 전체가 어디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까? 이제 여기다 실행이 되게 해야 되겠다고요. 로드를 해줘야 되겠지? 스크립트 source js 폴더 안에 main.js라고 로드를 하지요. HTML에 와서 이렇게 로드를 해주십시오. 좀 전에 코드는 js 폴더 안에 main.js에다가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그 파일을 로드를 한다고요. 이렇게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하면 확인하면 여전히 의도대로 빨간색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